제51쪽 확률 단원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2만 원을 지불하라고 해요. 우리 일상적으로 지폐 얼마 5천 원짜리 4장과 만 원짜리 4장으로 2만 원 지불할 수 있죠. 2만 원짜리 지폐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어떤 거로? 네, 큰돈 낼 거예요. 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5천 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중간에 빠뜨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순서대로 앞에 만 원을 그냥 두고, 자, 뒤에 있는 이 만 원을요, 어떻게? 5천 원, 5천 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두고, 앞에 거를 얼마? 5천 원, 5천 원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5,000원, 5,000원. 자, 즉 만원짜리 2장, 만원짜리 1장과 5,000원짜리 2장, 자, 5,000원짜리 4장으로 2만 원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가질 수는 몇 가지요? 자, 3가지. 자, 조동생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2번 4개의 계단이 있는데 한 걸음에 1계단 또는 2계단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1계단, 2계단 올라갔을 때 총 몇 계단만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4계단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먼저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상황을 한번 따져보세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 올라갈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 2계단씩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이거 말고도 1계단 가고 2계단 가고 1계단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꼼꼼하게.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없이 모든 경우를 다. 경우수 구할 때는요, 꼼꼼한 친구들이 문제를 잘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은 걸음으로 이 4계단을 올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 때예요? 어떻게 올라갈 때요? 한 걸음씩 이렇게 4번 올라갈 때고요. 자, 이게 가장 많이 걸을 때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올라갈 때요? 한 걸음씩 올라가고 나머지는 2번을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3걸음에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이거는 한 걸음 가고 2걸음 가고 한 걸음, 2걸음을 먼저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면 총 3걸음으로 가는 거가 되는 거죠. 요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걸음으로 가는 경우는 뭐밖에 없나요? 네, 이렇게 2칸, 2칸, 2계단 올라갔을 경우 이렇게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4걸음으로 갈 때, 3걸음으로 갈 때, 2걸음으로 갈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누면 경우의 수를 더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됩니다. 문제 3번.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두 눈의 수의 합이 3. 주사위 2개 던졌어. 더한 게 3이어야 돼. 어떤 경우요? 1, 2, 2, 1 이렇게 나올 때죠. 자, 서로 다른 이란 얘기는 자, 여기 두 각각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7인 경우 뭐부터? 1, 6, 2, 5, 3, 4 그렇죠? 그 다음에 4, 3, 5, 2, 6, 1 이렇게 있네요. 요거 말고 없어요.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 가지수 2, 7인 경우 6. 자,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눈의 수의 합이 3이면서 7인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자, 2개 더해줘요. 얼마? 8. 기본 문제죠. 문제 4번. 남학생 6명, 여학생 5명이 있는데 자, 복습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짝을 지으면 되겠죠? 한 명씩 뽑는데요. 한 명씩 뽑아서 복식조. 그러면 뭐예요? 둘 다 동시네요. 남학생에서 한 명 뽑고 여학생에서 한 명은 뽑아야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얼마로? 동시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30이 되겠네요. 요거는 우리 이렇게 공식으로
적용도 하지만 머릿속으로 짝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남학생을 1, 2, 3, 4, 5, 6이라고 번호를 붙이고요. 여학생은 A, B, C, D, E라고 번호를 붙입시다. 그럼 복식조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뭐예요? 자, 1번 남자와 여학생 A, 1번 남자와 여학생 B, 1번 남학생과 여학생 C, 그죠? 1번 D, 1번 E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2번 남학생과 여학생 A, 2번 남학생과 여학생 B. 자, 얼마로? 2로 하고요. 쭉 가서 몇 번까지? 6번 남학생과 여학생 A, 6번 남학생과 여학생 B. 어디까지? 6번 남학생과 여학생 E. 이 총 가지수 따져야 되죠? 가로는 6줄, 세로는 5줄, 그래서 총 가지수는 30입니다.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우리 줄 세워보면 똑같이 공부를 했던 거랑 같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되니까 곱하면 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문제 5번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1번 서로 다른 동전 2개네요. 동전 앞뒤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죠. 2개래요. 동시네요.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4가 됩니다. 자, 어떻게? 앞뒤 앞뒤면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2번 자,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네요. 동전 앞뒤 주사위 1부터 6까지 동시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얼마? 12개. 얼른 머릿속 따져보세요. 동전 앞 주사위 1부터 6까지, 동전 뒤 주사위 1부터 6까지 해주면 총 12개가 나오죠. 자, 3개의 점 기억, 니은, 디귿. 자, 3개의 점 2개의 모음. 이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글자를 만들 거예요. 자음 몇 개?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모음 몇 개? 2개. 우리 글자를 만들려면 둘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곱해서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고 나서 실제로 6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얼마? 기억이랑 아라 하면 가, 거, 그쵸? 나, 너, 다, 더. 총 몇 개? 6개요. 자, 6번. 주사위 1개를 2번 던진대요. 2번 모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예요. 짝수 뭐 있죠? 2, 4, 6 있네요. 첫 번째 던졌을 때 짝수, 가지수 3개. 두 번째 던졌을 때 짝수 3개. 두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이 사건 모두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얼마요? 9. 자, 5번.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4의 배수 뭐가 있나요? 4, 8, 12가 있고요. 이번엔 6의 약수네요. 1, 2, 3, 6이 있어요. 여기서 한 장을 뽑는데 또는 있네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4, 8, 12, 1, 2, 3, 6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죠. 3 더하기 4는 7이네요. 자, 문제에서 가장 큰 거 찾으라고 했죠? 몇 번? 2번. 6번 당첨제비를 뽑는 이번에는 확률이네요. 자, 확률을 구하려면 자,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자,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 경우에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20개의 제비, 한 개를 뽑았을 때 20개의 제비가 있네요. 그 중에서 당첨제비는 몇 개가 있어요? 2개.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는 2개입니다. 약분해주면 10분의 1, 1번이네요.
7번 문제가 길어요.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미나는 1, 2, 4, 7 4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 준혁이는 3, 5, 6 3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장씩 뽑아서 동시에 냈을 때 준혁이가 낸 카드가 더 큰 숫자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요. 상황이 복잡해 보여요. 더군다나 카드가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더 복잡해 보여요. 그럼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우선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다 구해봅시다. 자, 미나가 1번 카드를 낼 때 준혁이는 3번 카드를 낼 수 있고요. 1번 카드를 낼 때 준혁이가 5번, 1번 카드를 낼 때 6. 자, 이렇게 지금 내고 있죠. 자, 미나가 4번을 내면 6.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있나요? 없어요. 자, 지금 총 몇 개? 12개. 근데 우리 요거 사실 따지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쵸? 미나가 낼 수 있는 카드는 4가지. 준혁이가 낼 수 있는 카드는 3가지. 2개 동시에 뽑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요렇게 두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서 12개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내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준혁이가 낸 카드가 더 클 때예요. 클 확률. 찾아보세요. 준혁이 거 카드는 뒷거예요. 뒷번호예요. 요거 크네요. 그쵸? 사사만 안 되네. 7일 때는 7이 가장 큰 수기 때문에 안 돼요. 총 몇 개요? 8개요. 확률은 모든 경우 12분의 준혁이가 낸 카드가 클 경우의 수는 8.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일이 따지면 모든 경우의 수와 확률 문제는 대부분 풀 수 있고요. 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내는 게 번거롭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주면 돼요? 자, 우선 4, 3, 12 자,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찾아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수용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내지 말고 미나가 1을 냈을 때 준혁이가 3을 내면 2죠. 1을 냈을 때 준혁이가 5면 되고요. 1을 냈을 때 6이면 다 이겨요. 자, 2를 냈을 때도 자, 또 4를 냈을 때는 4를 내면 안 돼요. 그쵸? 4를 냈을 때는 6. 그 다음에 미나가 7을 내면 준혁이 카드보다 다 큰 수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구해서 찾아내지 않고요. 전체 경우의 수만 4 곱하기 3이야 하고 이 카드 중에서 준혁이가 더 큰 걸 냈을 경우만 이렇게 따져서 해서 개수를 세서 8로 해도 됩니다. 어느 걸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골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방법을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요런 방법으로 익힐 수 있도록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8번 30명 중에서 12명이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30명 학생 중에서 한 명 뽑았는데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학생이래요. 확률이죠. 자, 모든 경우의 수 한 명을 뽑았어요. 한 명 뽑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요? 30명 중에서 나올 수 있겠죠. 30명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학생 얼마인가요? 12명이 반려동물을 기르니까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학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30-12가 되는 거죠. 얼마? 18. 30분의 18은 얼마예요? 5분의 3이 되겠네요.
근데 요거를 우리 확률의 기본 정의로 따지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확률의 성질 우리 배웠어요. 성질. 자, 요거는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학생은요. 우리 지금 어떻게 했어요? 30분의 30에서 얼마? 반려동물을 기르는 학생들을 뺐네요. 요렇게 계산했어, 우리. 요거를요. 자, 분수로 다시 분류해보면 30분의 30 마이너스 30분의 12가 되겠네요. 30분의 30은요. 1이고요. 30분의 12는 얼마요? 5분의 2죠. 요거를 약분해주면 1 마이너스 5분의 1은 얼마예요?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학생이 뽑힐 확률을 B라고 하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학생이 뽑힐 확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1 마이너스 P였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없는데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학생을 계산할 때는 뭐로 한다? 1 마이너스 P로 계산한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9번 까다로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어날 확률을 자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하면 자 Q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 했어요. 자, 그거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P 더하기 Q는요. P 더하기 Q는 뭐라고 그랬어요? 1 마이너스 P라고 했어요. 그러면 P 더하기 1 마이너스 P니까 뭐만 남나요? 1이에요. 그렇죠? 1번은 안 되네요. 자, 2번은요. P 곱하기 Q가 얼마가 되느냐 찾아보라고 했죠. 자, P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요. 0에서 1 사이예요. 그러면 Q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요. P가 0일 때는 1일 거고요. 자, P가 1일 때는 0일 거예요. 그런데 P, Q는요. 우리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은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자,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이쪽에서 PQ 곱한 게 가장 큰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은 1을 넘을 수 없어요. 그쵸? 넘을 수 없어요. 1보다 작을 거예요. 자, 같은 거는 되나요? 안 되나요? 자, P가 1이 아니,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1이 되려면 P도 1, Q도 1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이라고 하면 나머지 사건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이쪽인 거죠. 그래서 둘 다 1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쪽에 등호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P 곱하기 Q는요. 0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알 수 없어요. 3번 1번처럼 1번과 마찬가지로 자, P 마이너스 자, Q는요. 1 마이너스 P로 넣으세요. 그럼 P 마이너스 1 플러스 P네요. 이건 얼마인가요? 2P 마이너스 1이네요. 자, 2 아니에요. 4번 P 더하기 Q 앞에서 했죠? 이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자,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P 하고 Q가 같대요. 1 마이너스 P랑 같다는 얘기예요. 자, 양변에 플러스 P 해주면 2P는 1이고요. 그래서 내 P는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네요. 자, 5번이 맞는 겁니다. 자, 확률의 성질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그죠? P, Q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문제입니다. 네, Q 대신에 1-P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는 네, 9번은 좀 전에 풀어보지 못한 생소한 문제예요. 방정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게 Q는 1-P라는 걸 알고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자, 10번. 90개를 선물을 할 수 있는데 케이크 또는 꽃을 선물할 확률을 구하래요. 케이크를 선물할 확률 전체 90개 중에 케이크는 몇 개요? 16개. 꽃을 선물할 확률은 몇 개? 90개 중에 꽃 8개. 둘 중에 하나만 선물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한다? 더한다. 자, 90분의 24고요. 그쵸? 자, 약분해주면 30분의 38에 24. 2로 한 번 더 약분되네요. 15분의 4. 그래서 15분의 4가 됩니다. 11번.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눈이 지금 A, B라고 한대요. 그러면 A, B는 1부터 6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벌써 머리가 아파요. 방정식의 해가 1 또는 3이 될 확률. 방정식이면 방정식이고 확률 문제면 확률 문제여야지. 그쵸? 방정식인데 확률 문제네요. 벌써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해왔던 방법으로 우선 가보는 거예요.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지고 방정식 자체에 이렇게 밀수가 들어있는 경우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 해라는 얘기는 x값이니까 어떻게? 대입해서 해줬죠. 자, 1을 대입해요. 그럼 얼마예요? a-b는 0이고요. 그래서 a랑 b랑 같다는 얘기네요. 2개의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이 같아야 된대요.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눈이 나올 경우는 지금 6개지고 확률을 구하려면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6 곱하기 6, 36분의 해가 1일 경우의 수 6분의 1이네요. 자, 1일 확률 구했어요. 자, 3이 될 것도 지금 해보면 돼요. 어떻게? 대입 3a-b는 0이고요. 그래서 3a는 b네요. 넣어보세요. a가 1이면 b는 3이란 얘기고 a가 2면 b는 6이란 얘기고 a가 3이면 b는 9란 얘기죠. 9인 주사위는 없어요. 그럼 3부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네요. 36분의 얼마요? 2네요. 자, 2를 나누면 18분의 1이에요. 또는이네. 또는 1이거나 3이거나 그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 1이 되거나 3이 되거나 동시에 될 수 없어요. 두 개 확률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은 자 18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약분해지면 얼마요? 9분의 2네요. 또 해보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해보니까 또 아예 못 푸는 문제는 아닌 거죠. 했던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면 돼요. 12번 객관식 두 문제를 임의로 답을 했대요. 그러면 5개의 보기 중에 답은 몇 개예요? 1개예요. 그죠? 그래서 답을 맞출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개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이 돼요. 그런데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맞춰야 돼요. 그러면 자 21번과 22번이 있는데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맞춰야 돼요. 얘가 맞으면 얘는 틀려야 되고요. 얘가 틀리면 얘가 맞춰야 돼요. 그렇죠?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린 경우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요공요 확률을 구해봅시다. 21번은 맞았어요. 맞을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1이고요. 22번은 틀려야 돼요. 맞을 확률이 5분의 1이면 틀릴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4가 되겠네요. 자, 둘 다 지금 OX로 맞아야 되죠?
곱하면 25분의 4고요. 자, 두 번째로 21번은 틀리고 22번은 맞아야 돼요. 21번은 틀려야 되니까 얼마? 5분의 4가 되고요. 22번은 맞춰야 되니까 5분의 1이 되겠네. 얼마? 25분의 4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렇게 요거는 했어. 이거나 이거나 해줘야 돼요. 그렇죠? 두 개 확률 어떻게 한다? 저 더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이런 거 곱하거나 더하는 거 왜 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경우에 더하고 곱하는지 우리가 구분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요? 25분의 8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곱한 다음에 또 더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동시라는 사건은 곱했고, 자, 따로따로 벌어지는 사건의 확률은 더했던 걸 기억해주면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13번 두 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곱이 짝수래요. 곱이 짝수. 자,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빨리 구하는 방법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찾으세요. 1일 때 1이면 안 되겠죠? 1일 때 그렇죠? 자, 2일 때는 다 돼요. 3일 땐 짝수만 돼요. 4일 땐 다 돼요. 그렇죠? 5일 때 짝수만 돼요. 6일 땐 다 돼요. 이렇게 다 구하면 돼요.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에서 얼마요? 36분의 자, 개수 다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그래서 얼마요? 3을 나누면 한 번 더 되네요. 어렵지 않죠? 네, 4분의 3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생각이 안 나면 다 구하는 거예요. 다 구하면 할 수 있어요. 자, 곱이 짝수일 경우는요. 이렇게 가질 수가 엄청 많아요. 그죠? 곱이 짝수가 아닌 뭐일 때요? 자, 홀수일 때요. 홀수일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두 개를 곱했는데 홀수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경우야? 홀수 곱하기 홀수일 때잖아요. 그렇죠? 자, 홀수 곱하기 홀수일 때만 홀수가 나와요. 서로 다른 주사위에서 자, 두 수의 곱이 홀수일 경우는 뭐 1, 3, 5 자, 1, 3, 5 이렇게 나와서 곱했을 경우에만 홀수죠. 가지수는 3 곱하기 4 9네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홀수가 나오는 경우 약분해지면 얼마요? 4분의 1이군요. 뭐가? 홀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짝수일 확률은 어떻게? 홀수일 확률을 빼주면 되죠. 이래서 홀수일 확률을 빼주면 얼마요? 4분의 3이 돼요. 똑같이 나왔죠? 어느 경우를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빠르게 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 방법 몰라 뭐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하면 돼요. 네, 포기하지 말고 해보세요. 이렇게 찾다 보면 이거 너무 번거롭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1-P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가지수가 더 적은 경우 정확하게 모든 경우를 찾을 수 있는 경우 1-P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문제 14번. 오, 문제 엄청 길어요.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길다고 했죠. 요거 해석해 줘야 돼요. 해석. 해석하려면 머리를 써야 되죠. 그쵸? 우리가 머리가 사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에너지를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하기가 귀찮아요.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자, 누가 해석해 주는 거를 그대로 듣고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문자로 된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세요. 자, P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A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주사위 눈의 수의 한 만큼 이동을 한대요. 자, 어디까지 갔을 때? C까지 갔을 때. 그럼 이렇게 온다는 얘기네요. 그쵸? 몇 칸 간 거예요? 2칸 간 거예요. 아, 2칸 가면 C로 가네요.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져서 나온 수의 합. 자, 눈의 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자, 눈의 수의 합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2번 던졌으니까 1일이 나올 때밖에 없네요. 확률은 2번 던졌어요. 36분의 1일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네요. 36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요거밖에 없는가? 아니죠? 자, 가고요. 계속 얘가 돈다 그랬어요. 6, 7, 8. 뭐? 눈의 수의 합이 얼마가 되나요? 8이 될 때도 C로 가요. 구해야겠죠? 자, 앞에 눈이 1이 올 때는 8이 안 돼요. 뭐부터? 2부터. 그 다음에 얼마? 눈의 수의 합이 8인 경우는 요거네요. 확률은 얼마요? 36분의 5. 요것도 앞에 있던 문제랑 똑같네요. 그쵸? 눈의 수의 합이 2이거나 눈의 수의 합이 8이거나 되겠죠? 두 개의 확률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얼마요? 6분의 1이 되겠네요. 네,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이동해서 C로 갈 때 이게 주사위에 요 눈의 합이 2일 때, 눈의 합이 8일 때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의 경우를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지금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태가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수학을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쌓이면 또 잘 풀게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 반복해서 풀어주세요. 이것으로 확률 문제풀이까지 모든 수업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았고요. 한번 다시 풀어보고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을 체크했다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는지 확인까지 꼭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준비 잘 하세요.